네, 자, 보전 안내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마치시게 되면은 비상등을 끄시는 쪽, 깜빡이 끄시는 쪽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자, 안전상 소개 먼저 드리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차량도 안전거리 2대 번 봐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비상등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테스트 드라이브 그룹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팀이 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추월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좀 양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전 드리면서 제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깜빡이를 켜게 되면 그때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이번 타임은 M3 컴페티션 세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창 그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작년까지죠? 네, 작년까지는 여기 시승차들이 대부분 이제 에보3, 한국 타이어 에보3 타이어를 많이 썼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슬슬 시승차들의 타이어가 에버3의 신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 코드 네이밍으로 따지면은 기존에는 K127 그리고 지금은 K137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이 풀리고 있잖아요. 계기판 온도만 봐도 21.5도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왼쪽 계기판의 표시를 그 G포스 메터로 표시를 좀 드리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타이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지, 요 정도 탔을 때 타이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지 아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창 이제 또 주행을 저희랑 같이 자주 하시고 하시니까 G포스 메터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처음에는 가이드랩이 이제 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살피기 많은데요. 자, 앞에 차도 우리 왼쪽으로 붙어서 먼저 지나가 보시죠. 여기 좀 작게 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핸들링 하고 계시는데요. 순간순간도 이제 계기판 왼쪽에 G포스 메터의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록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레이서들이 가장 이쁜 그림이라고 했을 때의 이미지가 보통 럭비공 같은 모양이긴 한데 사실 조금 초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라인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도 공 모양이 좀 달라지고요. 또 트랙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드라이브 센터 트랙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로테이션 방향이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그림에 있는 공이 왼쪽으로 좀 많이 가긴 해요. 오른쪽보다는. 오른쪽 가려면은 이제 이렇게 왼쪽 코너로 돌아야 공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코너가 왼쪽 코너가 많이 있느냐 오른쪽 코너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그림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우리 오른쪽 붙어서 갈게요. 여기 왜 차선 들어갈까요? 우리 앞에 팀들 한 번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운전에 지나시게 되면은 깜빡이 끄시고 라인 들어갈게요. 자, 가볍게 한번 타보시면서 그 백스트레이트나 메인 직선에서는 그래도 좀 시야가 전방으로 가니까 그때 슬쩍 한번 계기판의 G포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팅들이 다 임피던스 아니면 컴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타보시고 좀 이따가 제가 보전으로 M2 버튼 클릭 말씀드리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셨다가 숫자도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꾼 다음에 또 한번 비교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힘을 많이 받을수록 이런 식으로 옆으로 힘 받잖아요. 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공이 한쪽으로 쏠리는 양이 많아져요. 네, 보통 우리가 하중이동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관성, G포스, 옆으로 쏠리면 횡가속도, 앞으로 걸리면은 정방향 가속도 등등등이 여러 표현이 있지만 결국 힘이 많이 걸리면은 많이 갑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냥 간편하게 하중이동 많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딱 그 유형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 순간 가속 세게 하면 뒤로 공이 많이 가고요.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행 연습을 이제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브레이킹 하면서 턴 들어갈 때 브레이크 페달이 릴리즈가 되잖아요. 이때 예를 들면은 브레이크가 릴리즈 할 때 그냥 확 빼버리면은 그 그림이 어느 순간 함몰되는 구간이 있어요. 한번 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거나 그런 함몰되는 구간이 있어요. 반대로 가속 페달이나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실 때 발로 형태가 너무 크리티컬하게 긴급 제동하듯이 때려버리면 그게 또 한번 팹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표현이 돼서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이런 좀 나도 몰랐던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살피기에 좀 더 시각적인, 좀 보조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왼쪽 지나가실게요. M4가 좀 활용하기가 괜찮지 않을까? M10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M10은 차가 일단 많으니까, 차가 많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주행 페이스나 일정한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수가 많은데, M4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게 좀 적으니까 좀 더 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서 살살살 브레이크 릴리즈가 조금씩 되잖아요. 여기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언덕 올라가서 4번 코너 있죠. 내리막부터 거기에서도 제동하면서 턴 들어갈 때 릴리즈가 중요한 구간이니까 여기서도 조금 이제 시각화하기가 괜찮죠. 여기는 좀 필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합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좌우로 하중이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여기가 우측으로 공이 좀 많이 굴러가는 곳이에요. 브레이크 릴리즈와 스티어링이 점점점 감겼다가 여기에 다시 가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G포스 웨파가 M차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오른쪽 디스플레이에 그 어플을 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차량 그 상태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계기판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설정을 따로 켜줘야 G포스 메타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 한번 켜두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부러 지우는 거 아니면은 계기판 왼쪽에 항상 띄워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착한데 좀 재밌죠?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M2 버튼 클릭해서 주행 모드를 한번 올려볼까요? 서스펜션이나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등등도 싹 다 올려주시고, 미션도 아마 단계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꾸시기 전에 그림 보셨죠? 네, 보셨죠? 숫자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림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또 한번 달려보신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속 조금 볼록한 거 있죠. 이거 바퀴가 좀 올라가면은 한 번씩 그림이 튀긴 하더라고요. 네, 뭔가 차가 들썩하면서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를 탈 때 하중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건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지포스 메타를 켜가지고 시각적인 자료를 띄워놓는 거라 아니면은 이제 경험치죠. 왜냐면은 몸으로 느꼈을 때 이쪽으로 쏠리거나 앞으로 쏠리거나 앞으로 쏠리면서도 옆으로 쏠려 있구나에 대한 감각에 좀 의존하는 건데 사실 감각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더 상대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띄워두면은 나중에 넘어가는 방향 또 복합적이잖아요. 방방향, 맹방향, 중빙 복합적으로 특히 이렇게 진입하는 초반에 복합이죠. 그러다가 브레이크 떼면 횡으로 다 넘어가고 중간 잡아줘 앞으로 또 빠졌다가 악셀 밟으면 또 뒤로 넘어갔다가 복합적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눈으로. 자, 앞에 느린 차들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왼쪽으로 붙어서 넘어가실게요. 이렇게 작게 돌면 또 속도는 낮아도 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홍지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죠. 자, 앞에 또 있습니다. 왼쪽으로 지나가시고요. 이거는 그 참고이기도 한데요. 그 M차들 제로백 3초대 나오는 애들이 있죠. 3.5초, 3.6초 나오는 애들이 정지 상태에서 런치 스타트를 걸고 가속을 하면은 가속치가 순간적으로 한 1.0 얼마 뜨더라고요. 레디얼 타이어 있죠.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타이어 스펙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드라이빙 센터 트랙 같은 경우는 그러니 그것도 그냥 제 경험치에 의한 그냥 대략적인 부분입니다. 택시 타다 M3나 M4나 또는 M5로 여기 드센 트랙을 컨디션 좋은 타이어로
완전 빡세게 탄다고 가정했을 때 G포스가 한 1.2에서 잘 나오면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타이어가 좀 하이그립까지 올라가면은 피크가 한 1.4까지 나오고, 근데 저희가 기바디 M3 M4들 가지고 인제에서 굴려보니까 인제에서 굴렸을 때 같은 타이어로 썼는데 인제로 넘어가니까 G포스가 1.5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는 또 고속 코너가 많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하체 튜닝하고 하이그립 타이어 약간 몇 포지 이상 쓰고 쓴다고 가정하면 1.5 이상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버킷시트 튜닝을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하중이 그만큼 많이 걸리면 타이어 어차피 서스펜션이나 타이어로 버틴다고 하지만 그걸 운전자는 어떻게 버티느냐가,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 쪽에서는 시트 포지션 이야기는 하지만 또 사실 너무 사람만 버티면 힘들잖아요. 다리 힘줘야 되고 허리 힘줘야 되고 스티어링 돌릴 때마다 상체 힘줘야 되고 목도 힘 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버킷 시트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트가 이제 잡아주는 보조를 해주니까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M차들이 그때 저희가 좀 옛날 일이긴 한데 순정 타이어로 갔어요. 한타도 아니었어요 그때. P스포츠 아니면 PG로 끼워줘서 나오잖아요 원래 순정이. 그 타이어들 가지고 인제에서 완전 올 순정 가지고 굴려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1.4에서 1.5 정도만 되는 수준. 트래픽이 있어서 길이 열리면 지나가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왼쪽으로 같이 지나가시고요. 조금 공간에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릴리즈가 조금 너무 일찍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브레이크 처음에 밟았을 때 담력이 조금 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담력이 들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진입 속도가 또 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타이어가 조금 열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운전자가 대응하는 방식들이 유동적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사실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차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이제 드라이빙 테크닉이니까. 그래서 하중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선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거죠. 자, 앞에 트래픽이요. 조금 미리 잡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직선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가속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풀가속 했을 때 순간적으로 G포스가 뒤로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 차들이 왼쪽 빠질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일단 직선에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서행하시다가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직선주로 오른쪽 차선이고요. 초입부에 제 차 위에 정차하셨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한번 자리 잡아보실게요. 스타트는 제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갈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둘, 셋 출발 신호를 드리면 신호 받으시고 전방에 메인 아치 여기 간판 지날 때 그때 브레이킹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라인 타면서 탄력받아서 가속할 때는 가속지가 그렇게 세게 안 걸릴 텐데 정지한 상태에서 풀로 밀었을 때 얼마나 걸린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 좀 따가 도착하시면 시동을 꺼버리면 그림 이거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미리 보셔도 되고요. 도착하시면은 시동 끄기 전에 그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동을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M4를 고객분들이랑 트랙 할 때 저는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거 한번 켜보셔라. 그러면 이제 앞에 왼쪽 나가실게요. 하중 컨트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드라이버로서 그 순간순간 테크닉을 어느 정도의 기술을 쓰고 있는지를 시각화하기가 좋다라는 부분은 저는 권장을 드리는 편이긴 해. 이게 재밌거든요. 세세하게 좀 뭔가를 더 볼 수가 있어서.